보통 우리 주변의 지인들이 하는 말씀은 뭐 회사도 참 튼튼하고 대기업 같은 느낌도 들고 안정적인 회사인 것 같고 제품도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으로는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뭐 그런 의견들이에요.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 구리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의견들이에요. 그리고 혹시나 모를 그 금전적 피해가 뭐 또 있을까봐 좀 약간 망설여집니다. 무섭습니다. 주위에 종종 몇천만 원을 손해봤다는 그런 애터미 포기자들의 어떤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좀 망설여집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의견들인데요. 하지만 성공을 하고 싶습니다. 돈을 벌고 싶어요. 하지만 연금은 필요해요. 대부분 혼란스러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변 분들의 마음 상태나 이 생각이 혼란스럽고, 그리고 또 전혀 또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시고, 성공을 하고 싶고 뭔가 인생 역전을 하고 싶은데 이 네트워크, 애터미에 대한 좀 부정적인 선입견과 이해하기 어려운 그냥 어떤 영업에 대한 부담감, 뭐 이렇게 지금 둘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애물을 어떻게 하면은 잘 비전으로 바꿀 수 있을까? 저 또한도 그런 혼란스러운 부정적 회사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강의를 이제 한 10개, 20개, 30개 정도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강의 한 개 들을 때마다 한 가지씩 이제 좀 이해가 되면서 애터미 사업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런 네트워크 회사 수준이 아니구나 이러면서 이제 굉장한 비전을 보게 됐죠. 제가 이해한 건 한 두세 가지 되는데요. 애터미의 비전을 일단 이해하려면 그 부정적 선입견을 이제 해소하려면 일단 저는 좀 이런 설명을 좀 많이 해줘야 되고 이런 강의를 우리 지인들이 많이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설명을 좀 많이 해주면 좋겠냐면 몇천만 원, 몇 억의 그 경제적 손실을 봤던 그 다단계 포기자들이 하는 그 경험과 올바르게 애터미 사업을 하는 것과의 차이점. 그렇다면 애터미로 그리고 다단계로 몇천, 몇 억을 그렇게 손해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원인이 뭘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피해를 많이 봤을까? 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20년, 30년 동안 이 대한민국에서 네트워크나 다단계 사업을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첫 번째. 저는 직급 마감 유지 같아요. 이 직급 마감 유지 때문에 몇천, 몇 억을 날린 분들이 이 대한민국에 30년 동안 한 100만 명은 되는 것 같아요. 이혼하신 분들 한 30만 명, 자살하신 분들 한 3만 명, 이 뒷목 잡고 뇌출혈로 쓰러지신 분들이 한 30만 명, 이 정도로 되는 것 같아요. 30년 동안. 이러니 이 애터미 사업을 제안했을 때 그 두려움 때문에 이제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개인 유지, 우리 뉴스킨에서 월 300만 원씩 매달 하는 그 판매 실적 300만 원, 이거는 개인 유지고, PM에서 85만 원씩 매달 해야 되는 그 실적, 그거는 개인 유지고, 그거는 별로 이렇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데, 한 사업을 이제 조직을 좀 만들고 2, 3년, 4, 5년 하면 할수록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너무나도 크게 발생하는 직급 보너스, 우리 애터미도 있죠. 이 직급 보너스, 이거는 이제 몇 년 하면 할수록 팀이 커지면, 멤버십이 커지면 커질수록 매달 나오는 그 액수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막 1억씩 나오니까. 그래서 그것을 PM과 뉴스킨에 피해본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피해자를 만들었죠. 나 자신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소비자로 300만 원의 판매 실적을 얼마까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한 라인에 이 친구를 소개해가지고 이 친구도 300만 원을 판매했어요. 그러면 내가 유지를 했으니까 이 친구는 한 3라인 만들었다고 치고,
나는 한 라인인데 이 친구를 또 유지했으니까 나한테 들어오는 건 5% 15만 원이야. 그리고 나는 한 라인이면은 1대까지만 가져갈 수 있고, 내가 두 라인을 만들면은 2대 것까지 5에서 15%를 가져갈 수가 있고, 내가 네 라인을 만들면 3대 파트너 것까지 5에서 15%를 가져갈 수가 있고. 저는 7라인 에메랄드를 유지했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를 유지하면은, 네 라인이 3대, 2대, 1대. 에메랄드가 7라인까지. 4대까지 가져갈 수 있고. 5대는 엄청나게 많은 소비자들이 지금 화장품을 쓰는데, 이걸 가져가려면은 제가 8라인, 이 친구가 300만 원을 월 실적을 이렇게 한대요. 얘는 루비 3대. 루비가 3대. 3대까지인가? 네. 에메랄드 3대까지고, 다이아몬드. 여기가 4대까지고, 네. 여기는 5대까지. 네. 골드, 라피스,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블루 다이아몬드. 그래서 아무튼 이제 브레이크 어웨이 90년대에 만들어진 보상 플랜이 이렇게 직급을 마감하면서 가져가는 보너스가 크다 보니까 매달 이제 이 한 라인을 더 완성을 시켜서 네 라인으로 인정받아서 3대 것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이 한두 라인에서 부족한 매출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부족한 200만 원, 300만 원을 채우고 나는 3대 보너스를 가져가면서 한 400만 원 정도의 보너스를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스킨 본사 삼성동에 줄을 월 만에 한 막 50m씩 이렇게 여성분들이 양손 쇼핑백을 들고 쓰세요. 매달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제품 애용을 이렇게 열심히 할 수가 있을까. 신제품이 얼마나 좋으면 줄을 서가면서까지 이렇게 양손 가득히 이렇게 물건을 사실까. 야,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직급 유직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이제 마감을 하는 거죠. 이 90년대에 만들어진 이 낙후된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 한 3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제 생각에 한 100만 명 정도는 피해자를 만들 것 같아요.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어웨이. 차이점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러니하고의 차이점은 뭐 누군가가 만약에 물어본다면은 그냥 한 2가지 정도로 알고 계시면 대답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리크루팅과 판매 능력이 뛰어나야 되는 것 같아요. (5년) (10년) (15년이) 지나도 리크루팅을 해야 되고 계속 팔아야 되고 매달 소비자 관리를 해야 되고 이 300만 원 이상의 판매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50명의 소비자 매니아를 만드는 교육을 한 달 정도 일주일에 한 3번씩 한 3-4시간씩 한 달 정도 이렇게 받거든요. 그 40-50명의 소비자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100명, 200명으로 소비자를 소개받고 확장시킬 수 있을까? 라인타를 준비해야 되고 면봉을 준비해야 되고 또 일반 우리 화장품 가게에서 몇 개 화장품 구입해야 되고 또 뉴스킨 화장품 몇 가지 해가지고 또 대봉 가방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일반 화장품을 면봉에 묻혀가지고 라이터로 탁 불을 켰을 때 이 검은색 끓음이 어디까지 올라오는지 그것도 다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충격을 받을 수 있게. 그동안 20년 동안 썼던 화장품에서 끓음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미네랄 오일이 이렇게 안 좋은 석유 찌꺼기로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예쁘게 미네랄 오일이지만 석유의 가장 찌꺼기, 가장 안 좋은 거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친구부터 뉴스킨 화장품을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끓음이 하나도 안 나요. 이제 안 붙어. 면봉이. 이게 바로 깨끗한 수분으로 만들게 돼요. 이런 것도 해줘야 돼요. 아무튼 뭐 맛을 또 보여줘야 되고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소비했던 이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습관을 이 자리에서 팍팍 끊어버려요. 끊고 뉴스킨으로 전부 다 교체. 충격을 받게끔 해야 돼요. 지금 교체를 안 하고 쓰던 거 계속 일주일, 2주일 쓰시다가 2주 후에 시름시름 앓고 전화 와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때 그 장면이 생각나갖고
그 안 좋은 제품들 다 도저히 못 쓰겠어. 이제 다 버려버리고 당신한테 바꿀게요. 뉴스킨으로 다 바꿀게요. 2주 동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차라리 바꾸는 게 낫겠습니다. 이러면서. 애터미 사업도 좀 주변에서 그러신 분들, 고생하신 분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것 같고, 뭐 설명을 되게 잘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담감이 있죠. 애터미 사업을 하자고 하면은. 그리고 리크루팅을 10년이 지나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려움. 편하게 살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지가 못해요. 뭐 이런 마음도 있죠. 왜냐하면 얼핏 보니까 굉장히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까 말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애터미 사업은 변화하지 않고 그냥 게으른 모습으로 나태한 마인드로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죠. 애터미도 엄연히 사업이기 때문에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또 사람들을 또 잡아당길 수 있는 굉장히 흡입력도 있어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또 모인 사람들이 떠나지 않게끔 그리고 또 성장할 수 있게끔 육성 능력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또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또 리더십이 굉장히 필요하죠. 방판이나 자영업 같았으면은 리더십과 육성 기술이 필요 없지만은 우리가 그동안 평생 했던 장사와 방판과는 완전히 다른 이 조직 사업이기 때문에 애터미에서는 그 육성 기술과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쩌면은 판매와 리크루팅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안에 파트너가 된 분들을 잘 리더십으로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육성시키고 성공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새로운 신규를 찾는 것보다. 만나기는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승급도 안 되고 수입도 안 되는 그런 사업자들도 많죠. 그러니까 네트워크하고 그동안 평생 했던 장사와의 차이점을 좀 잘 모르시고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뭐 브레이크어웨이 회사들만큼 아메이, 뉴스킨, 유인시티, 허벌라이프, ACN, 독일 PM 이 회사들만큼 난이도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리더십과 육성, 성장 기술은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담감이 있고 그리고 라인수로 자르던가 직급으로 자르던가 무조건 잘라서 분리 독립을 시켜버려요. 라인이 부족하면은 1대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한 라인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조직에 아무리 100원 매출을 떠도 당신은 여기에 15만 원밖에 못 가져갑니다. 라는 분리 독립의 어떤 특징이 있고 라인으로 자르던가 아니면 뭐 PM처럼 직급별로 보너스 비율을 정해가지고 뭐 나와 같은 직급자가 되면 이 파트너의 조직이 아무리 100억을 일으키고 10억을 일으켜도 수입을 주지 않는 그런 방식이 있고 브레이크어웨이의 두 번째 특징은 라인수와 직급을 가지고 독립을 시키는 그런 보너스를 주지 않는 PM 같은 경우도 지금 한계에 부딪혀서 매출이 좀 하락하고 있고 사업자들이 떠나는 이유도 이제 2, 3년, 4, 5년 해보니까 또 직급도 가보니까 시스템 수익이 안 된다. 노동이다. 노동 수익이다. 물통이에요, 이거는. 이거 뭐 다 드러났잖아요, 이제. 물통이고 시스템 이거 거짓말이다. 가짜다. 사기다. 이거 지금 뭐 다 이제 20년, 30년이 늘어나고 다 증거가 다 드러났어요. 애터미도 이제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 회사가 90% 이상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20년, 30년 동안. 그러니까 애터미 하지 말고 뭐 여행 다단계라 이제 물류하지 말고 물류는 그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켰고 돈이 안 되니까 물류 빼버리고 그냥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여행을 해라. 여행 네트워크를 해라. 뭐 이런 말들이 이제 이렇게 똑같이 취급하니까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특징이 또 재구매가 안 되고 결정적으로. 이게 재구매가 안 되니까 시간적인 자유가 안 만들어지고 시스템이 안 되고 계속 신규 매출에 의존해야 되고 매달. 새로운 사람들이 좀 리크루팅이 몇 명 되면은 보너스를 좀 많이 가져가고 좀 미친 사람이 안 들어오면은 수입이 확 줄어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배팅 좀 하고 좀 돈 좀 있고 아니면 좀 건강의 중요성을 좀 강하게 생각하고 있는 몸이 좀 안 좋으신 환자가 한 2명 들어오시면은 한 200만 원, 300만 원 나가니까 그리고 또 소개가 이루어지니까 또 매출이 좀 뜨고 또 한 3개월 있다가 제품 효과 보고 또 끊어버리기도 하고 한 1년 드시고 효과를 봐야 되는데 3개월 만에 효과를 보는 것도 또 문제더라고요. 너무 빨리 효과를 봐도
환자를 또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또 내년 전에 또 회사 또 찾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수입이 별 의미가 없는 수입이고 오히려 피해자만 잔뜩 만드는 그런 조금 불편한 수입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저 같은 경우는. 라인 미팅 할 때마다 조금씩 늘어요. 계속. 늘리려고 또 라인 미팅을 했던 거고 강하게 교육을 좀 강하게 했거든요. 교육을. 한 3명이서 스폰서 2명이랑 저랑 셋이서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한번 일주일에 2번씩 강하게 교육을 어떻게 해보자. 아무튼 온리 그냥 교육의 힘으로 그냥 조직을 만들자 막 이런 저기로. 그러면 이제 몇 개월이 지나면 막 한 50명, 80명 강의실 막 차요. 리크루팅이 안 되고 거절당한 거 뭐 이제 그런 어떤 그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로 점점 이제 가득 차는 거죠. 그 사람들 보지 말고 그냥 잘하는 사람들 한 10명만 데리고 그냥 집중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시스템 소득, 이 시간적인 자유가 안 된다는 점에서 좀 저는 실망이 제일 크게 들었죠. 그럼 이거 할 바에는 예전에 장사할 때가 더 낫잖아. 장사를 안 한 이유는 시간 자유 때문에 그걸 좀 얻고 싶어갖고 장사를 안 하고 지금 네트워크를 하는 건데 여기서도 더 시간 자유가 안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러니까 이 소비자 제품에 제품이 받쳐주지 않는다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연쇄적으로 문제가 다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만 어떻게 보면은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밑빠진 독에다가 이제 물 붓는다고 우리 이제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회사 또 찾아야 되고 또 찾아야 되고. 그래서 조직을 만들고 사람을 막 몇십 명, 100명 모으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항상. 저는 이제 자꾸 해보다 보니까 모이더라고요. 모으는 것까지는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애터미의 제품을 제가 또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보니까 첫 번째는 가격 경쟁력. 가성비라고 하죠. 한 10년 전부터 5년 전부터 이 대한민국 트렌드 가성비를 또 모르시는 분들은 뭐 싸구려 제품을 가성비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뭐 저렴한 물건을 가성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시더라고. 저렴한 거 싸구려 이걸 가성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품질과 성분은 높은데 가격은 뭐 1,000원이라도 저렴한 제품을 이제 가성비라고 표현하죠. 애터미에서는 이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또 표현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가성비라는 단어를 좀 더 많이 익숙하게 듣고 있었죠. 품질과 성분 이 부분은 뭐 대단하죠. 뭐 한국 콜마도 더해서 뭐 한국 원자력 연구소 콜마 BNH 뭐 세계적인 제조 기업이 만들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뭐 충분히 이런저런 데이터를 보면은 그리고 데이터를 보여주기만 해도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뭐 자료 몇 장 보면은 뭐 비교할 그런 제품이 없을 정도로 월등하죠. 뭐 앱솔루트 화장품부터 해서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모든 회사들이 뭐 뉴스킨과 PM뿐만이 아니라 회장님이 1년에 한 번씩, 2번씩 신년 때 비전 제시하기 위해서 회장님이 이제 나오셔서 설명하시는 걸 보면은 올 26년도에는 여러분들께 깜짝 놀랄 만한 비전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 쉐이크를 출시하겠습니다. 8월 안으로, 상반기 안으로 7월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비전 제시예요. 그게? 이미 독일 PM은 그렇더라고요. 독일 PM은 그거 뭐래요? 88,000원짜리 단백질 쉐이크 2년 전부터 그렇게 회장님이 비전 제시를 해가지고 작년에 출시가 됐는데 이 제품이 출시되면서 여러분들의 보너스는 2배가 될 것입니다. 지금 타사의 그 물류 네트워크의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터미도 이렇게 싸잡아서 이렇게 좀 무시를 당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PV도 좀 낮은 게 많고, 애터미는 PV 50%, 55% 잡아주는 제품 수가 131개더라고요. 지금 모든 회사가 100개가 넘지 않는데, 제품 총 다 합쳐가지고. 50개도 안 넘는데. 근데 점수 PV 50% 잡아주는 것만 애터미가 131개야.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터미의 제품 가짓수를 보고 저는 어떤 비전을 느꼈냐면은, 와, 이거 똑같은 그런 비슷한 물류 네트워크가 아니구나. 야, 600가지의 제품이 품질과 가격에서 소비자들이 전부 만족할 수밖에 없는 가격으로 만들어졌구나. 그리고 가짓수가 많구나. 야, 이 정도 가짓수면은 거의 모든 인간이 어린아이부터 해서 사망하기 전까지, 노인들까지, 남녀노소 상관없이 돌아가시는 전날까지 샴푸하고 바디워시로 샤워해야 되는데, 눈 뜨면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소비자들이, 내가 만들어놓은 모든 소비자들이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양치질, 치약, 칫솔 쓰는 것도 매출이고, 샴푸로 머리 감는 것도 매출, 트리트먼트 매출, 바디워시 매출, 목욕용품 몇 가지 사용하는 거 전부 다 매출. 주방으로 와가지고 주방용품 몇 가지 사용하는 것도 전부 다 PV 매출. 건강기능식품 비타민부터 해가지고 면역력 해모인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경쟁력 있는 비타민 제품, 면역 제품, 유산균 제품. 근데 가격은 몇 분의 1로 싸게 만들었고 이탈할 수 없게끔. 야, 사람들이 낮에 건강기능식품 것도 전부 다 매출이고, 뭐 식품 쪽도 다 매출이고, 또 집에 들어오시면 퇴근하고 또 세수 목욕용품도 사용하는 것도 매출이고, 또 샤워하는 것도 매출, 그리고 또 샤워한 다음에 얼굴 세안한 다음에 또 스킨 로션도 충분히 또 바르고 주무시고. 그러니까 눈 감을 때까지 모든 동선이 다 매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규 매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제품의 매출도 있고. 역사상 최초예요. 유일해요. 그동안 30년 동안 신규 매출에만 그렇게 그냥 눈이 빨개져가지고 그렇게 10년, 15년 동안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사람을 찾으려고, 파트너를 찾으려고. 왜냐면 이번 달에 몇 명 못 잡아오면은 수입이 확 줄어들으니까, 또 조직이 무너지니까. 파트너를 포기 안 시키려면 파트너가 데리고 온 저 사람한테 반드시 30분 안에 패키지 100만원, 200만원짜리 카드 결제를 시켜야만이 이 파트너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후원 미팅을 할 수밖에 없죠. 커피숍에서. 조직이 무너지는데.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아니면 그만두던가. 그래가지고 그 조직을 만들려고 막 그렇게 막 파일 1등부터 15등까지 회사의 보상플랜을 막 요약 정리하고 막 30번씩 들어가지고 암기하고 막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파일에다가 다 넣고 앞으로 우리는 후원 미팅 할 때 강의할 때 비교 설명을 더 많이 합시다. 파트너가 초대한 사람들 절대 한 명도 집에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최하 50만원에서 100만원 결제를 시켜야 됩니다부터 해가지고 안 되면 소비자라도 20만원씩 매달 쓰는 소비자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했고요. 아무튼 그런 이미지로 지금 애터미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 타사에 비해서 가짓수가 정말 많아요. 타사는 뭐 30가지, 40가지, 60가지 정도밖에 없는데,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제품의 재구매율, 이렇게 네 가지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이 가짓수는 대중성, 환자만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의 소비자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거. 가짓수가 적으면 환자만 찾아야 되거든요. 단일 품목, 건강기능식품만 취급하면 환자만 찾아야 되고, 화장품만 취급하는 회사에서는 뷰티에 관심 있는 여성만 찾아야 되고, 남성한테 화장품 얘기했다가는 굉장히 좀 이상한 소리를 듣죠. 난 지금 30년 동안 비누 하나 가지고 지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지금 30년 동안 살아온 사람인데 나보고 이렇게 스킨모션을 얘기하고 그래. 비누 없어? 있습니다. 얼마야? 10,000원. 지금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알뜰한 거 가지고 지금 30년 동안 살았는데 나한테 10,000원짜리 얘기하면 어떡해? 예, 이 네 가지가 완벽하게 전부 일치하고 완벽한 100점짜리 회사는 유일하게 지금 애터미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자유가 만들어지고 이탈하는 소비자는 없고 들어오는 소비자는 있고 수입은 계속 증가하고 시간적인 자유는 계속 증가하고 환상적인 이 그래프가 만들어지잖아요. 이거 자영업할 때도 이거 공부했지만 이거 정말 꿈에 그리던 그래프였거든요. 내 노동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직원들 월급은 더 많이 주고 직원은 더 많이 뽑았는데 더 스트레스 받아. 저 새끼 때문에. 네, 아무튼 이 그래프를 꿈꾸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적인 자유와 수입의 곡선은 올라갔으면 좋겠고. 근데 이게 죽었다 깨어나다 안 만들어져요. 그럼
근데 유일하게 네트워크 업계에서는 애터미만 이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분들이 계속 탄생하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100억, 200억, 300억, 400억을 누적으로 가져가시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15년, 6년 된 이 회사가.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안 하고, 리크루팅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매달 지금 마감 유지도 안 하는데 얼마나 제품을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그렇게 제품 쓰시는 거, 판매하는 거에 스트레스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전혀 그런 거에 관심도 없으신 것 같아요. 애터미의 직급자님들. 대단하죠. 타사에서는 그거 내 앞가림 하기에 급급해가지고 파트너도 내 스폰서한테 도와달라는 소리 안 하지만은 스폰서도 파트너 도와준다는 그런 개념이 없죠. 네, 근데 이제 왜냐면 지금 자기 라인 늘리고 자기 유지하는 거가 지금 급하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어웨이 모든 네트워크 회사에서는 각자가 공부 열심히 하고 사업 설명 준비 잘 해가지고 각자가 미팅하고 각자가 리크루팅해서 이제 살아남는 사람 파트너는 살아남고 준비 안 하는 파트너는 그냥 이제 집에 가고 이제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타사에서 막 5나이, 10나이를 그렇게 만드시고 리크루팅을 그렇게 잘하셨던 분도 애터미 와가지고 한 나이를 못 만들어서 그만두시는 바이러니 사업을 이제 시작하셨는데 한 나이를 제대로 못 만들어서 그만둔 그런 것도 많아요. 그래서 아니 사장님 전사에서는 막 13나이까지 만드셨잖아요. 리크루팅 그렇게 잘하셨는데 왜 바이러니에서는 왜 이렇게 한 나이도 이렇게 소실적을 이렇게 소심하게 하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소실적이에요? 왜 이렇게 못 만드세요? 왜 이렇게 수입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하는 대답이 이쪽 좀 도움 받았으니까 이제 언젠가는 이쪽도 도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말을 하게 듣고 한쪽을 도움 받으니까 한쪽도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를 뭐 스폰서님이 도와주겠죠?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근데 실력이 참 좋으신 분이었었는데 바이러니에서 못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물이 99, 100도까지 끓여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니까 물이 안 끓어버리더라고요. 에너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리크루팅이 계속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러니에서 뭐 유일한 단점이라면은 좀 약간 자칫 좀 그 개보도나 이런 보상을 이해 못하신 분들이 뭐 이렇게 스폰서의 도움만 의존하는 그런 문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 바이러니의 어떤 유일한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 못하는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명 소개하면 이렇게 가입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10명, 20명 소개할 때는 어떻게 가입을 시켜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줄로 가입시키고 이렇게 한 줄로 가입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또 이해 못하신 분들은 뭐 얼마 전에도 교육이 있었지만은 자기 엄마를 이렇게 가입시켜 놓고 이렇게 가입하고 이렇게 가입하고 이렇게 가입하고 이렇게 가입하고 이렇게 가입하고 그래서 어머니를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쪽을 왜 가입 안 하셨어요? 그 어머니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88세요. 에? 근데 왜 이렇게 여기다 잔뜩 가입시키셨어요? 어머니 용돈 좀 되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런 실수들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쭉 1년을 가입하면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전에 바이러니 하면서도 나름대로 이제 원칙을 이제 두세 가지 정했는데, 뭐, 스폰서님들이 보실 때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11자로 이렇게 하는 거고, 왜 11자로 해야 되냐면, 왜 이 특정 파트너의 이 작은 쪽, 소실적에다가 왜 가입을 시킬 수가 없냐면, 물론 뭐 사업에 전혀 관심 없는 분이라면 뭐 가입해도 상관은 없겠죠. 전혀 문제가 없는데, 사업하시는 분을 이렇게 특정 파트너의 소실적에다가 가입을 하면은, 이분이 사업을 안 하더라고요. 사업을 하려고 마음 먹었다가. 이분 누군데 이분 이쪽에다 저를 가입했어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분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좀 다투기도 하고, 그래서 좀 서운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전부 막 수십 명, 수백 명 회원가입한 걸 전부 1년 기다렸다가 전부 싹 다 어디 딴 데로 이동해버리고.
그러니까 서운한 불쾌감을 준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해가지고. 자,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애터미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PV와, 그러니까 소비자 매출, PV, 그리고 회원가입은 소실적으로, 본인의 소실적으로. 이 파트너가 이렇게 조직이 이렇게 있어, 이쪽 소실적이야. 근데 소비자 판매를 한 두 사람한테, 세 사람한테 해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 매출이 있어요. 그럼 그 매출은 소실적으로 일으키는 거죠, 소실적으로. PV와 회원가입은 소실적으로. 교육의 시간 투자와 사랑의 크기는 대실적으로. 근데 교육도 대실적이니까 할 필요가 없다. 대실적은 뭐 형제라인보다도 못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좀 파트너들과 분란이 많이 생기고 좀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좀 결국에는 사업을 못하고 떠나시더라고요. 교육은 대실적으로 좀 더 많이, 그리고 사랑의 크기도 대실적으로 인원이 더 많으니까 다행히 더 사랑이 크게 갈 수밖에 없죠. 대실적에 10명이 있고 소실적에 3명이 있다. 떡이 13개가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공평하게 10개는 대실적 파트너한테 주고 3개의 떡은 소실적한테 주는 게 공평한 거잖아요. 근데 소실적만 너무 떡을 12개를 주고 한 개만 대실적에 있는 사람 중에 아무나 한테 한 개만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이렇게 3가지를 제가 저 나름대로 한번 정해본 거고요. 이렇게 해야 분란도 안 일어나고 이 대실적 파트너들하고 사이좋게 사업이 잘 되더라고요. 중요한 파트너들이거든요, 대실적 파트너. 왜냐면 사업의 그 감각, 사업 방법을 이 대실적 키우면서 다 배우거든요. 그 배운 기술 가지고 소실적을 키우면은 소실적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안 배우려고 하더라고요, 또. 여기다 어떤 시간 투자나 어떤 그런 교육 투자를 또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소실적도 못 만들더라고요, 결국에는. 네. 그래서 대실적에서 그렇게 좀 배우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4가지의 차이로 지금 우리 대상자들을 리크루팅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좀 커피숍 미팅을, 이 센터 미팅. 물론 센터는 뭐 커피숍에서 일단 1차 미팅에서 호기심과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진 분을 센터로, 스폰서로 이렇게 연결하는 게 중요하겠죠. 또 관심도 없고 그런 호기심이 없는 사람을 굳이 스폰서를 만나게 하거나 센터로 불러드리는 것이 자칫하면은 좀 더 불편함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조절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뭐 기습적인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좀 이런 내용을 잘 생각을 해가지고 이 친구가 왜 이 질문을 하는 걸까? 어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걸까? 그 상대방은 이제 우리가 얼마나 자신을 잘 가르쳐주고 가이드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잘 가이드 해주고 설명을 잘 해줄 것 같으면은 리크루팅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기도 하고. 근데 좀 대화 나눠보니까 나보다 모르는 것 같아. 이해가 잘 안 가는 얘기만 해. 아니 내가 물어본 거 그게 아닌데 왜 이 사람은 자꾸 다른 얘기만 하지? 그러니까 경험이 너무 없어 보여. 사업의 감각이 너무 없는 것 같아. 나보다 없는 것 같아. 이러면은 리크루팅을 해야 되겠다,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뭐 적당한 핑계를 대서 이렇게 예의를 지켜서 거절을 하겠죠. 그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미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지금 상대방의 그 어떤 걱정하는 요소, 그 니즈를 잘 생각을 해가지고 그 가려운 부분 한두 가지를, 3가지를 잘 해소시킬 수 있는, 걱정 안 하게끔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보상 플랜을 또 이렇게 쉽게 설명해서 그 분이 이거는 신규에만 의존하는 노동 수입이 아니라 재구매가 같이 따라오는 이중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완벽한 시간적인 자유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좀 환상적인 사업이구나 깨달으면 엔터미를 제대로 보는 거죠. 그냥 신규 판매에만 계속 매달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엔터미는 마치
그 재구매 수입이 어떻게 발생하냐면 그 예전에 우리 핸드폰 가입자 모집할 때 핸드폰 대리점 사장님들이 그냥 매장 안에는 개미새끼 한 마리 없는데 월 1억씩 2억씩 통신 요금 수수료 가져가셨던 그 시절을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아, 저 사람들은 손님이 저렇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가게 운영할까. 저렇게 큰 사거리에 대리점을 오픈해놓고 임대료가 제일 비싼, 제일 좋은 자리. 꼭 핸드폰이라는 것은 그 매장에 와야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객들이 생활 속에서 돌아다니면서 쓸 때마다 5만원 쓰면은 거기에 7% 3,500원씩. 근데 10,000명, 10만 명씩 가입자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10,000명이면 3,500만원, 2만 명이면 7,000만원, 3만 명이면은 1억 넘은 수수료가 가게에 개미새끼 한 마리 없어도 따박따박 그 대리점 사장님한테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 7% 수수료. 와,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 야,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야, 국밥집에 저렇게 사람이 줄을 서서 밥을 먹는 그 식당과 살아남는 그 어떤 매장과 이 차이가 그런 차이가 있구나. 아, 신규에만 매달리는 이 국밥집 사장님. 곧 암으로 쓰러질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은, 와, 해외여행만 계속 몇 달 동안 부부가 다니시고, 직원 한 명만 딱 앉혀놓으면, 이게 재구매 수입의 유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사업을 어렸을 때부터 꿈꿨었는데, 못 찾았죠. 뭐, 일반인이 쉽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전기요금 사업이나 수도요금 사업은 국가가 사업이고, 근데 그 전기요금, 통신요금, 수도요금하고 비슷한 사업이 저는 애터미 사업인 것 같아요. 재구매 수입이 탄탄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그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보니까 50만 명, 100만 명 정도가 지금 5년, 10년, 15년 동안 애터미의 제품을 그 100만 명 소비자가 이렇게 매출을 일으키고 제품을 애용하고 있으니 오늘 오신 임페리얼님처럼 200억의 소득자가 되실 수밖에 없죠. 이분이 사망하셔도 자녀들에게 상속도 되고, 원래 타사에서는 이제 상속이라는 표현을 안 하거든요. 전사에서는 진짜 사기꾼 되거든요. 상속이라는 표현하면은 완전 사기꾼이거든요. 차마 이제 상속이라는 표현은 양심이 있다면 이제 말할 수 없는 부분인데, 왜냐면 반반법으로 상속은 해주는 회사긴 합법 회사인데, 뭐 조직이 만들면 3년 있다 없어지고 1년 있다 없어지고 자꾸 무너지니까 나는 살아있는데, 근데 내가 죽어서도 조직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나보다 조직이 더 빨리 죽어버리니까 상속이 안 되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소비자들 다 몇천 명을 만들어도 소비자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재보면 뭐 길어야 3개월 6개월밖에 안 하는데 사정 하면 6개월 하고 사정 안 하면 3개월 하고 한 달 하고. 네, 그런 차이점으로 지금 애터미의 비전을 잘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고요. 바이런의 특징은 두 명을 찾는 거죠. 이건 이제 넓이의 제한은 없다. 이건 라인, 넓이의 제한은 없다. 이거는 이제 브레이크어웨이고, 이건 바이런은 넓이의 제한이 있어요. 넓이가 2줄밖에 못해요.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3줄 이상 할 수가 없고 무조건 2줄만 할 수 있고, 그리고 깊이의 제한이 여기는 없죠. 바이런은 깊이의 제한이 없죠. 브레이크어웨이는 넓이의 제한이 없고, 수입을 많이 벌고 싶으면은 리쿠리팅을 계속해서 라인을 10라인, 20라인, 30라인까지 만들어야 되고, 바이런이는 후원 육성 교육을 잘해서 깊이의 제한 없이 확장시킬수록 돈을 많이 버는 또 보상 플랜이 바이런이 보상 플랜이고, 초대와 리쿠리팅 판매에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다면 여기는 후원 육성에 포커싱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회사마다 그 돈을 버는, 조직을 만드는 그 핵심 포인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도 여기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죠? 여기는 뭐 분리 독립이 이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뭐 파트너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 그러다 보니까 이 후원 육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뭐 공부를 하고 뭐 사업 설명을 준비하고 뭐 이런 이제 미팅을 하는 이유가 다 이 후원 육성을 잘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이제 후원 육성의 그런 방법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런 미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바이러니 보상 플랜에서는 후원 육성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애터미의 직급 보너스도 소개를 해주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개인적인 유지도 없지만은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함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을 많이들 갖는데, 직급 수당 설명하실 때 어떤 아무 함정 없이 직급 수당을 직급별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잘 표현해 주시면 좋고, 저는 그래서 그 직급별로 월 기준으로 해서, 보름 기준으로 얘기하면 또 잘 이해 못하는 분들 많아서 월 기준으로 100, 200, 400, 1000, 3500, 뭐 1억, 2억 이렇게 해서 표현해요. 직급 보너스를. 공식을 풀듯이 막 너무 이렇게 수학 공부하듯이 너무 자세하게 첫 만남에서 보상 플랜을 뭐 30만 어떻고 70만, 뭐 150만 이렇게 해서 막 2천만, 5천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설명하다가 좀 이제 분위기가 좀 약간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너무 자세하게 하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후원수당 설명하다 보면은 이제 가부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일어날게요 라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최대한 상대방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듣고 이해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표현을 쉽게 할까, 어떤 발음으로 어떤 단어를 사용할까, 어떤 예를 들면 좀 더 이해가 쉬울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